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저희 뉴스앤이슈는 2023년 새해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 장을 모시고 올 한 해 시정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광양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올 한 해 역점 시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장님, 광양 시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좀 전해주시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안락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알찬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 변함없이 새해에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도 벌써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제 소회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지난 6개월은 사실 숨가쁘게 달려온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이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정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빨리 실천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그거를 행동에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일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저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의 실현과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정에 여러 가지를 구현해 왔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제가 내세웠던 공약사항 116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관행적인 일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약사항이 116개였었죠. 네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전부 다 그 준비가 된 겁니까?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 광양시의 성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광양 시민들이 뽑은 성과 1위로 뽑혔어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공약 1호로 내세웠던 게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대로 우리가 시의회와 협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둔 시기여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이에 따른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뒀는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뽑은 성과 1위로 꼽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용역을 맡겨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생산 유발 효과가 1,260억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약 6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취업 유발도 약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 연관 효과 분석이라는 어떤 틀을 준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산 유발 효과가 1,260억 원이었다. 전체적으로 광양시가 재난지원금으로 그때 지급했던 금액이 총 얼마였었죠? 한 56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럼 네. 그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도 지난해 광양시에 괄목할 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매년 이제 정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평가를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광양시가 종합 1위를 달성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밝히면 전국 1위가 아니고 네. 우리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서 전남 1위. 1위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국가 위임 사업을 한다든지 국가 보조금 사업의 추진 결과를 그다음에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이행 상황이 어쩐지를 이건 역시 한 116개 지표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도내 종합 1위라는 성적을 거양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실적 거양은 우리 광양시 공직자들이 그동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성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1위 선정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도 받으시죠? 네네. 네. 인센티브 상금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네. 약 1억 7,5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는데 또 예산을 따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는 단지 시상금 1억 7,500만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우리 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광양시가 역대 최대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약 298억 원 정도가 증가한 5,573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면 역대 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예산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약 330억 원이 증가한 1조 1,93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뭐 이런 데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사업 필요성, 당위성을 역설하고 호소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써서 우리 시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주요 사업들은 국비 확보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율촌산단과 광양항 간의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일단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예산 규모는 약 3,118억 원인데 내년에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내년이라 올해죠. 올해 네. 이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성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네. 총 약 2,500억 원인데 이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역시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신산업 분야에서 수소 도시 조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역시 광양시가 수소 시범 도시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약 400억 원 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지만 광양항 3-2단계 자동화부도 스마트 항만 테스트 베드 사업으로 약 69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광양 국가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약 80억 원 정도 되는데 역시 실시 설계비 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광양 공업용 수도 노후강 개량 사업비 60억 원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참 이루 열거할 수가 없이 많죠.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예.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해서 약 40억 원을 확보했고요. 예. 총 사업비는 한 233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확고하게 이제 네. 성립을 시키고 그와 관련된 예산 12억 원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총 예산 한 292억 원 정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광양항 그 배후단지 확대 확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총 233억 원인데 아니요 992억 원이죠. 992억 원인데 62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 예산 확보도 국가 예산 확보인데 굉장히 큰 실적을 거두신 것 같은데 이제 민간 자본 유치 사업들, 투자 협약, 투자 사업들도 상당히 성과가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 계획이 투자 협약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작년 12월 14일 날 포스코 홀딩스하고 약 5,751억 원에 달하는 예.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이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이 있습니다. 네. 그 수산화 리튬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저희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0개 기업에 약 2조 3,512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실현되게 되면 광양이 맹실공이 전남 제1의 산업 경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공장을 이제 짓는다는 건데 네. 입지는 어디입니까? 세풍산단입니다. 세풍산단 내에 네.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용 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고용 효과가 약 한 22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연간 몇만 대 정도나 생산할 수 있죠. 좀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 네, 지금 이제 그 수산화 리튬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그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60만 대분의 2차 전지 소재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광양에 있는 양극재 공장, 그다음에 또 다른 외국 또는 외부에 있는 양극재 공장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지난해 광양시가 손꼽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가 요목을 좀 갖고 왔는데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신산업하고
이 관광 산업에다가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네. 그 신산업 중에 이제 2차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 네. 그다음에 수소 산업이 수소산업.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양극재 공장을 작년에 11월 달에 종합 준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9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 9만 톤은 자동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수산화 리튬, 예. 그다음에 고순도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이 2차 전지 소재 산업 밸류체인이 이제 구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내 거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케미칼에서 네. 완공한 2차 전지는 단일 공정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생태계가 여기가 형성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수소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고 있는데 네. 우리 광양시가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의 선도 주제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 도시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만들어진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데 머물기 때문에 수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수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송하고 사용하고 또 판매하고 하는 그런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소를 이용하는 데 네. 그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네. 맹실공이 국내 최고의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맹실공이 인정을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안심보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년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역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SNS에 매우 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준 결과 또 우리 이제 시정 그 기자들이 있거든요. SNS 기자들이 있고 또 외국어 기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력해준 결과 SNS 대상도 작년에 수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광양시의 이제 산업도시의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문화와 예술이 있는 뭐 이런 산업과 문화 예술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의 이미지로 좀 탈바꿈하기 위한 민선 8개 노력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는 예정됐던 광양창의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운영이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통합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예술고등학교의 지금 학내 문제, 그다음에 이런 예산 지원 문제 등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의예술중학교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네.
작년 12월 22일 시설 공사 착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이제 완공이 되면 창의예술 중고등학교가 맹실공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연속된 예술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내 이 갈등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교과를 운영해 갈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월 중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토론회에 참가하는 교육 공동체 토론회를 아마 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창의예술고등학교가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네. 학교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걸맞는 그러한 인재를 좀 육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토론의 결과가 좋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약속한 대로 연간 10억 원씩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발전적인 교과 과정 운영, 학내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은 뭐 좋겠지만 이게 이런 학내 갈등이 뭐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든지 네, 내지는 뭐 지역 갈등으로 비화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이런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고소 고발로 비화된다든지 지역 갈등으로 이게 또 번진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네. 또 이제 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리고 도교육청 이런 다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같은 이런 형식을 빌어서 문제가 완전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절대 외부로 이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광양창의예술중학교를 개교하는 시점을 지금 2024년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올해가 2023년 1월이 시작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내에 이 예술고등학교는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년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1월 중에 예정된 합동 토론회에 네. 전문가들의 조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현실적인 필요성 위에 전문가들의 어떤 합당한 조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에 입지한 창의예술중고등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예술 학교들, 예술 관련 학교들과 차별화되고 네. 그리고 독보적인 어떤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경쟁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저는 뭐 우리 광양이란 도시 경쟁력도 마찬가지고 광양에 있는 모든 이 광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가장 경쟁력 높은 요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희망이 이 창의예술고등학교도 또 중학교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년 대담인데 갑자기 대화 주제가 좀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현재 운영이 중단됐던 광양 커뮤니티 수영장의 활용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사실 목욕탕하고 일체가 돼서 그동안에 이제 운영자가 그것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조금 위기를 겪는 이유가 지금 우리 중마동에 새로운 그 수영장이 지금 개장을 해가지고 1월 3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던 분들이 네. 그쪽으로 대거 지금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쏠림 현상이 생겼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과연 몇 분이나 저쪽으로 하고 몇 분이나 남아 있는지 네. 그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 5차에 걸친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지금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운영자들이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계속 유찰이 됐군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약 한 8,300만 원 정도 되던 이게 이제 5,800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떤 분들은 직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수영장은 약간의 공공성이 있는데 반해서 목욕탕은 지금 민간 업자들이 주변에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욕탕만큼은 이 제외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될 건지, 저쪽 수영장으로 옮겨간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남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직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 다음에 예산, 이걸 따지면 아마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순천과 부산에 있는 경전선 고속열차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 역시도 저희가 그 새해 좀 주목해서 보고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안건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말경에 경전선 KTX가 부산에서 순천까지 운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서 오는 KTX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광양을 지나치는 KTX이기 때문에 네. 광양역에 반드시 정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포스코 광양 제철소도 있고 네. 광양항도 있고, 앞으로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약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산업이 있습니다. 이 관광 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그 경상남도에서 이쪽으로 오는 많은 분들의 발길을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도 열렬하게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5만 명 목표로 서명 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중복된 분들을 빼더라도 한 6만 명 정도 지금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철도 공사와 국토부 쪽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의지가 크신 만큼 올해 소정의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요. 광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양 지역은 특히 신규 아파트들이 지난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이 지어지고 있었고요. 이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광양시의 고민도 크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미분양 사태를 우려를 해서 네.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제가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얼핏 제가 이제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기로 예정돼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요, 약 36개 단지에 네. 2만 5천 세대 가까운 그런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문제에 커다란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고, 기존의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때 공언했던 대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중단을 할 수가 예, 없죠.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또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 가능성이 점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되, 신규 아파트는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민선 7기의 이제 인구 증대 시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지구개발 사업, 뭐 아파트 단지 건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뭐라고 할까, 실패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약간 좀 뭐 걸림돌이 좀 생겼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증대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한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또 도시 성장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계획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왕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광양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네.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광양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광양에 가서 살자, 광양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공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적으로도 품격이 높은 그런 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광양에 가서 살자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면 이러한 많은 물량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뭐 이런 광양시의 올해 새해 비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자동차 머스크 CEO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머스크 CEO께서 대한민국을 테슬라 전기자동차 유력 투자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전라남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8일
테슬라 전기 자동차 유치 의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이제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테슬라 자동차를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선에 이제 이 자동차용 강판으로 우리 광양 제철소에서 꾸무철강이라고 하는 기가스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기가스틸은 무게는 가볍지만 매우 인장 강도가 세서 이 자동차용 강판으로는 최적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4통 8달에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그리고 항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행장, 이렇게 모든 SOC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 자동차의 필수적인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도시보다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이거는 뭐 아주 대대로 우리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테슬라가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동차 강판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기가스틸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입지하게 된다면 이 기가스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테슬라도 사용할 것이다. 네. 뭐 2차 전지와 기가스틸을 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분여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역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민생 경제가 많이 피폐해지고 지역 경제도 많이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지역화폐, 광양사랑 상품권을 많이 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역 화폐를 되도록이 많이 발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을 해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설 개선 자금이란다든지 융자금 이자 지원이란다든지 지역 상권 분석이란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이렇게 좀 활력화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의 크게 부족한 점 가운데 하나가 관광과 문화 인프라인데요. 올해 확충 계획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정말 많이 해도 참 지치지 않을 그런 분야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광양은 왜 관광객이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가 이제 우리 광양과 광양만큼 3개 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여수를 필두로 해서 순천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광양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세웠던 것이 이제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건립해서 좀 특이하게 만들어 보자. 그냥 평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발길도 유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특징적인 것을 좀 만들자 해서 제가 이제
초거대 이순신여고 철동상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관광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알도 섬 정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네. 거기 종합관광지를 우선에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구봉산도 종합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만 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그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구봉산 정상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루트를 만들고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또 구봉산 정상에 포스코에서 제공할 체험형 철구점을 거기 하고 그다음에 구봉산에서 봉오산까지 가는 세계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이 1년에 이런 관광 코스를 만들면 하나에 떨어져 있는 관광 매력물에 비해서는 어떤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그런 관광 매력물들이 만들어질 경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배알도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배알도도 우리가 거기다 캠핑 메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유고 시집 보관을 했던 정병욱 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짚라인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자전거 길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길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거리가 있고 카페거리 만들고 이런 일련의 그 관광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에 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문화도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올해 예비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 내년에 이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이 이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민선 8기 2년차 이제 각오 말씀 간단히 한 30초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취임식 때 밝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도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신년 특집 대담 광양시의 새해 설계를 들었습니다. 2023년은 광양시의 민선 8기가 실질적인 항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광양시가 순항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